저희가 드디어 200회가 넘었습니다. 아, 예. 예,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합니다. 이제 저희 동영상 올린 게 이제 200편 넘어가고 이제 한 거에 대한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많은 시청자분들이 구독해 주시고 상담도 해 주시고 제가 좀 바빴지만은 그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구독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00회 특집으로 그 신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에 대해서요? 네. 그 결혼 정보는 왜 하시게 됐어요? 뭐 하시다가? 사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전공을 건축을 했습니다. 건축을 하고 하다가 이제 처음에는 사업을 바로 좀 시작했었어요. 직장 생활 한 3개월 정도 하다가 바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1년 동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하다가 좀 다 털어먹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도피 생활 겸 미국으로 이제 공부를 하러 가게 됐죠. 그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거기서 한 몇 년 생활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LA 폭동 사건이 터지면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좀 생활을 하면서 사업을 몇 가지를 하면서 저는 항상 사업을 두 가지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한쪽에 경기가 타거나 이런 비수기 이런 관계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다른 사업을 하나 접게 되면서 사실 커피숍을 한 10몇 년 동안 운영을 했어요. 그 건물이 병원 건물로 매각이 되면서 그만두면서 제가 이제 건축 일을 하면서 또 다른 걸 뭐 할 게 없나 하면서 이 국제 결혼을 처음에 살짝 봤어요. 처음에 저거 재미있겠는데? 하고 사무실을 내고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게 빠져버린 거예요, 제가. 그리고 도리어 그걸 외에는 다른 사업을 다 접어버렸어요. 한 1년간은 거의 손님 딱 한 명 결혼시켰다고 제가 했잖아요. 근데 2년째 지나고 하니까 이게 이제 매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빠지면서 그때부터 제가 베트남 현지에서 직접 막 일을 해보려고 엄청 파고 했죠. 그렇게 한 3년 정도 됐을 때 제가 지금의 이제 와이프를 알게 됐어요. 그때는 이제 한국에 유학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알게 되면서 이제 한 2년간 정도 그냥 사람 대 사람, 남녀 관계가 아니고 이렇게 알고 지내다가 한 2년 정도 지나서 이제 와이프가 저한테 약간 내 프로포즈 비슷하게 비추는 거예요. 그런 여자 역시.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저한테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언제 베트남 오세요? 왜요? 그러니까 올 때 초콜릿 좀 사주세요. 그 초콜릿 의미가 있잖아요. 초콜릿이라는 이게 왜 무슨 뜻일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초콜릿을 좀 예쁘게 포장을 해갖고 이렇게 남 선물 줄 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놓고 내가 전화를 했어요. 초콜릿도 사놨는데 그러면서 나중에 보니까 이게 저한테 어떤 좀 주파를 던진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 와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뭐 전에부터 알고 지내부터 사장님이 참 좋았다. 자기는 베트남 사람과 결혼을 할 생각이 없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와이프한테 6개월이든 1년이든 가 만나보자. 그 다음에 당신이 판단해라. 그러면서 6개월 만에 와이프가 혼인신고를 하자 그래서 이제 결혼을 진행하게 되면서 이제 그게 언제입니까? 그게 2010년도예요. 그 14년 차죠, 올해가. 14년 차고 2010년 그 전에 이제 한 2년 넘게 이제 2년에 3년 정도 알고 지내고 그렇게 하다가 글쎄 이제 처갓집에 인사도 하고 이제 이렇게 언니한테도 인사하는데 갑자기 언니 쪽에서 반응이 이상해요. 반대가 심했던. 반대가 심했어요. 그래서 언니하고 반대 때문에 우리 와이프가 언니하고 건 한 2년 넘게 말도 안 하고 지내고 지금은 뭐 다시 좋은 형제로 지내죠. 그래서 이제 저하고 사실상 제가 이제 이런 말들이 뭐 어떨지 모르는데 제 사업의 기반을 잡기 시작한 게 와이프를 만난 이후예요.
와이프가 만나고 와이프가 프로포즈를 저한테 한 이후부터 손익분기점 이상으로 손님이 쭉 늘어났어요. 그래서 야 이것도 복인가 보다. 그러고 사실 그때부터 이제 와이프가 좀 뒷바라지를 많이 했죠. 신부들 교육이라든지 공부시키는 거라든지 신부들 관리하는 거라든지 이런 쪽으로 와이프가 뒤에서 다 해주니까 지금도 사실 이 결혼을 지키면서도 앞에 안 나타나요. 와이프는 안 나타나지만 뒤에서 많은 일을 해줘요. 신부들 서류 챙기는 거, 서류 시키는 거, 그 다음에 신부들 또 일정 잡아주는 거. 그리고 제가 앞에서 일을 하면서도 하나하나 뒤에서 뭐 예를 들어서 예물 주문, 뭐 신부들 쇼핑 관계, 애식장 관계, 신부 부모들하고 결혼식 언제 있으니까 오라 이런 연락들 뒤에서 다 와이프가 해줘요. 말 안 해도 알아서 착착착착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엄청나게 제가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거죠. 그 뒤에서 서포트 해주는 게 없다 그러면은 제 혼자서 이렇게 못하죠, 사실은. 그래서 항상 저는 와이프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뭐 저희 와이프도 애들 낳고 애들 열심히 키우고 있으면서 자기도 많은 공부도 사실 많이 했고, 그렇지만 이제 신부들한테 앞으로 잘 살 수 있는, 한국과 잘 살 수 있는 이런 교육을 상당히 많이 시켜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와이프 공덕으로 신부들이 한국 가서 잘 살고, 그리고 뭐 당장 결혼해서부터 이제 진행을 할 때도 신부들하고 많은 통화를 해요. 실제 기숙사에 안 가고도 통화로서 신부들한테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신부들 예를 들어서 뭐 생리가 언제 한다든 등 멀미를 하느냐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챙겨줘요, 신부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그럼 올해로 한 19년 차인 거죠? 저는 이제 결혼일은 19년 차고 와이프를 만난 거는 제가 한 16년 정도 해서 사실 결혼을 하고 산 거는 제가 원래 13년 차. 그 베트남 결혼 업도 하시지만 예. 실제로 한배 가족이니까 네. 어떻습니까? 그 한배 가정. 저는 그런 게 제가 서로 장단점은 있잖아요. 장단점은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생활에 또 재미는 있어요. 왜냐면 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많이 다르게 살잖아요. 제 와이프가 필요하면 베트남에도 살다가 한국 가서도 살다가 뭐 지금 겨울이다 보니까 한국이 추우니까 베트남에 와 있어요. 또 지금 3월 말 되면 한국 갑니다. 이제 애들 이제 한국어 때문에 조금 여기 있다 보면 한국어에서 애들이 좀 딸리잖아요. 그래서 한국어 때문에 이제 가서 유치원도 거기서 좀 다니게 하고 이제 이렇게 한다고 한국가 살다가 또 추워지면 또 오겠죠. 저는 언제 오라 가라 소리는 안 합니다. 와이프가 있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또 오늘은 일요일이고 이러니까 뭐 애들 데리고 언니 집에 가서 언니 집 쪽에 거기 또 수영장이 있어요. 그 조카애들하고 지금 아까 막 수영장에서 놀고 있는 영상 통화 저하고 잠깐 하고 했는데. 만족하십니까? 그런 동안은? 네, 저는 사실 과거에 한국 여성하고도 같이 살고 했지만은 뭐 한국 여성은 한국 여성대로 장점이 있고 또 단점이 있지만은 지금도 어떤 베트남 좀 특유의 조금 자기 고집성 이런 건 있지만은 이제는 또 워낙 지나다 보니까 그거는 다 무시돼 버려요. 이제는 한 번씩 왜 탁탁 튀는 성격. 그렇죠. 베트남. 그냥 놔둬버려요. 놔둬버리면은 사실 뭐 1시간 후에 언제 그랬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냥 제가 웃고 말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어떤 그런 문제 없이 지금은 잘 살고 있고 이다 보니까 저는 결혼 생활은 저는 만족하고 삽니다. 19년 그 결혼 정보를 하시면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부나 커플이 있었다면 보람 있었던 적이나. 사실 보람 있었던 이제 결혼은 제가 결혼을 하면서 사실 두 번째 결혼시킨 분이 있었어요. 두 번째. 네. 두 번째 결혼시킨 그분은 그 여성분도 이제 자녀가 있는 우리 신랑분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이제 한국 가서 살면서 그 여성분이 한국 가서 진짜 그 애들한테도 친엄마처럼 하고, 그리고 그 집에 사실 재산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그 신부가 다 읽어놨어요. 목대기네. 처음에는 그 남성분이 이제 전처에 문제점이 있어갖고 이 술에 빠져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저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그 여성분이 한국 이제 왔잖아요. 이 여성분이 집안 단돌이 하면서 막 일하고 이러면서 이게 이제 그 농사용 하우스 농사를 했는데, 하우스 농사도 2동에서부터 7동까지 늘리고, 한 몇 년 만에 집도 새로 짓고 막 창고도 새로 짓고 완전히 재산이 확 늘어날 정도로 진짜 제가 봐도 너무. 그리고 한 번씩 저도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이렇게 놀러 가보면은 막 이제 막 농산물 끝부분 있잖아요. 끝부분까지도 자기가 진짜 혼자서 막 일해가면서 그래요. 내가 이거 사람 좀 시켜서 해요. 그러면은 이거 사람 시키면 돈 안 나와요. 혼자 다 할 정도로. 그리고 거기 장인 장모도 한국에 와서 많이 도와주고, 장인 장모도 사실 다른 사람들 것도 이렇게, 농사는 왜 1년 매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4, 5일 바쁘다가 또 며칠 쉬고 이럴 때, 며칠 쉴 때는 다른 사람 쪽 일을 해주면서 돈 벌고, 이렇게 처갓집도 굉장히 부유하게 일어나고, 한국 신랑집도 부유하게 일어나고, 그걸 제가 봤을 때, 아, 참, 그때 제가 사실 결혼을 하고 1년 지나서거든요. 그리고 그 신랑분이 한 3, 4년 정도 지났을 때 아주 잘 사는, 사실 그분 주위에 분들이 그분 잘 사는 거 보고 저한테 많이 왔어요. 결혼을 그 주위에 몇 명이 했어요. 하는데 어떤 굉장히 뿌듯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게, 아, 내가 광고 같은 게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신랑 신부가 잘 사는 게 나한테는 최고의 광고구나. 사실 그때 그렇게 깨우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잘 살게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이제 이런 시스템이 된 거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가끔 그분도 한 번씩 생각이 나요. 그분도 가끔 한 번씩 저한테 이제 이렇게 안부 전화도 오고 이래 하고 문자도 한 번씩 오고 하는데, 최근까지 제가 결혼시킨 분 중에 그분이 가장 머릿속에 남고, 어떻게 보면 제가 이 결혼업을 진짜 열심히 하게 된 계기도 그분 덕이 많아요. 댓글에 200회 영상 올라가고 나서 그 축하한다, 200회가 2000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유, 감사하죠. 네,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고 더 좋은 방송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시청자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에게 항상 감사드리고 더 좋은 영상, 좋은 내용을 항상 전달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